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대부분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얼핏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벌고 그 돈이 있어야만이 음식도 먹고 집에서 잘 수도 있고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어디에서 하나요? 일터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회사라고 말을 하겠죠. 우리의 이제 직장이겠죠. 근데 이 직장이나 이 회사가 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안정적이고 재밌다, 즐겁다, 할만하다라는 마음이 들면 참 좋겠지만 회사를 가는 아침부터 짜증나고 화가 나고 회사 가기 싫고 사표 내고 싶고 회사만 가면 상사가 나를 보면서 매일 짜증을 내고 위축되고 자존심 상하고 업무 파악도 잘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이제 매일매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지금 그만두게 되면 이게 잘하는 선택인가? 당장은 내가 너무 이렇게 견디기가 힘드니까 당장은 벗어나고 싶다. 근데 벗어나고 나면 무엇을 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망상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어느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첫 번째는 1인 급여랍니다. 급여.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안 줘서 너무 월급이 짜서 회사 그만두고 싶다. 열심히 평생 그렇게 한 달 내내 일하는데 나는 정말로 최저시급밖에 못 받고 정말로 이 100만원으로 이 150만원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급여가 너무 낮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게 1이고, 두 번째는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회사 상사가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이고 집하고 회사의 거리가 2시간 이상이나 걸리고 주말만 되면 야근해야 되고 복지 혜택은 전혀 없고 회사와 관련된 그 업무 하는데도 그 물품을 내 돈 주고 사야 되고 회사에서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도 주지 않고 월급도 작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세 번째는 업무가 나에게 적성이 맞지 않다. 나는 계산하는 거 정말로 못하는데 수학, 과학은 정말로 나는 30점, 50점인데 매일 하는 일이 회계, 관리 쪽 해야 되고 동계산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맞지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3가지 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가장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각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이 있고 개인이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이 책임지는 거지만 최소한 한 다음에 이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 좀 더 그 이직을 하는데 아니 회사를 계속 다니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때 과연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바람은 성공하고 싶겠죠. 내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으면 전보다 연봉이 1000만원 정도 더 많이 주는 데로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이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주말에는 가족들과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면 2년 동안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거죠. 시내 직장이라는 공사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지향해서 선택하게끔 하는데, 근데 확률이라는 건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항상 5대5잖아요. 물론 내가 더 남들보다 10배, 100배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하면 그 확률이 6이 될 수 있고 7이 될 수 있고 8, 9, 10이 될 수 있는 거는 내 노력 여하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실패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꼭 그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도 좋겠지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스로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지 않으면 오로지 그냥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했다가 오히려 전의 직장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 망가지게 되고, 이제는 아무리 원서를 내도 불러주는 곳이 없다라면 평생 나는 후회하고 살아갈 거라는 거죠. 아, 이 바보,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가지고 차라리 3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멍청하게 회사 다닐 걸. 이런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예상하지 못한다. 결국은 이 5대5라는 상황에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라.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거 내가 정말 원했던 거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거고, 어찌됐든 나는 정말로 후회 안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로써 만족한다. 다시 내가 힘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지금부터 천천히 1년, 5년, 1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나아가겠다. 나 후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정도 마음이 들 정도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도 않겠죠. 1년, 5년, 10년 죽으라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궤도 안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후회 안 할 자신이 없이 그냥 이거 힘드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힘드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런 어떤 약한 마음에서 선택을 해버리면 결국은 또 이거 했다고 후회하고, 이건 너무 월급을 많이 안 주네, 싫어, 여기는 왜 주말에 야근을 시켜, 싫어, 여기는 왜 복지 혜택이 없어, 싫어, 여기는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당신은 정작 나이가 들면서 경력 관리를 못하면서 결국은 경쟁 관계에서 밀리면서 오히려 더 점점 밑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더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를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설령 결과가 나쁘게 나올지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약 10년 전에 그래도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연봉이 한 3천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이제 다녔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회사가 저하고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거였는데 막상 대기업에 들어가도 하는 일은 매일 술만 먹어야 되고 왠지 사람들에게 아부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제 성격에는. 그래서 2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단번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찌됐든 그만둘 생각을 확고하게 100%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물어봤던 게 바로 1번이었어요. 영국아,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딱 내 자신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나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설령 내가 막노동에서 돌멩이를 이고 돈을 벌지라도, 죄송한데 그 막노동 하는 게 어떤 미천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다시
처음부터 막노동을 시작하더라도 나는 차라리 그 삶을 살겠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제 스스로가 차라리 내가 다시 막노동을 하고 가장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고 다시 제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는 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직하고픈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라. 너무 이제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회사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자기의 삶을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쉽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죠. 현명하게 지혜롭게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 정도면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짜증나서 싫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이 나무 하나만 보면서 에이 나무가 썩었네 이거 잘라버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편협한 협소한 마음, 즉 감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고 쉽게 결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직업 선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선택을 했으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평생 내가 책임을 지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뭐 급여가 좀 낮다, 금융 환경이 안 좋다, 업무 적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직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직하고픈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요즘엔 더군다나 직장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직하고 싶다라면 이직하고 싶은 그 분야에 대해서 시간 내서, 주말이라도 시간 내서 매일 그걸 알아보고,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자격증을 주말이나 어떤 야간반을 통해서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거를 더 전문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야간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내가 당장 그만두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직하고 싶은 분야든지 그 업무라든지 그 무엇이 있다라면 내가 꾸준히 6개월, 1년, 2년, 5년, 10년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어느 때가 되면 이직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지 마라. 감성이 풍부하고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건 좋지만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쉽게 화내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은 적극적인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겁을 잔뜩 먹어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내가 딱 봤으면 이 정도 전체 그림 보였으면 과감하게 행동할 때 이때 과감하게 행동도 해야 된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10대 때. 근데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부모, 선생님, 학교, 이 사회가 원하는 국영수, 오로지 공부만 하잖아요. 과학고 가야 되고 명문대 들어가야 되고 그것만 주입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와요. 억지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수학 공부해야 되고 과외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운 좋게 또 명문대를 가면 모르겠어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근데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이 맞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떠나게 돼요. 저처럼. 저도 처음에는 연봉도 3천 이상 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직업이나 일은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인생에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상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 그를 견디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고, 어떤 사람 결국은 30대, 40대, 50대 때 회사나 직장이나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10대일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20대일 때 너무 좋은 직장을 잡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껏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실수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20대부터 겁 잔뜩 먹어가지고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편한 직장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러면서 오히려 불행해지고 뭔가 답답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찌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기는 연봉을 많이 주는데 일하는 거는 지옥처럼 괴롭다. 이 일은, 여기는 정말 내가 일은 나하고 적성에 잘 맞는데 연봉이 너무 짜다. 이 두 가지 선택에서 뭐 A는 나는 그래도 돈이 좋아. 나는 내가 일하는 게 힘들고 짜증나는, 난 돈 버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은 A를 선택하는 거고,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일이 재밌어야 되고 이 안에 만족감이 난 더 중요해. 그럼 B를 선택한 거고,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있고 항상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나하고 맞지 않는 걸 억지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 업무 이해도 느려질 거고 집중력도 덜 생길 거고 열정도 안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에 흥미도 떨어지게 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을 나중에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는지, 무엇을 내가 간절하게 하고 싶었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회사를 그만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회사 그만두는 거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 또 시간에 쫓겨서, 돈에 쫓겨서 결국 또 회사 또 애매한 데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서 나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고 원했던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제는 찾아다니고 확인하면서 배우러 다니는 시간을 갖고 나서, 아, 내가 일을 진짜 하고 싶었구나. 그게 생겼을 때 비로소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어차피 회사 그만두지 못하고 다닐 거라면 만족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1년 12달 매일 회사 때려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아니잖아요. 저 가끔씩 이제 식당을 가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가게는 제가 가면 직원분이 막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즐겁게 맞이해줘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음날 또 가게 돼요. 근데 어디 저 김밥 만드는 전문점에 제가 한 번씩 가는데 거기를 가면 그 아주머니가 인사도 안 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일하기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기분이 같이 그런 거예요. 저렇게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하지 말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짜증내고 사람들 손님들 오는데도 번체만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렇게 같이 죽을 둥 살 둥 만약에
그렇게까지 일을 한다라면 차라리 하지 말고 뭐하러 저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일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내가 일을 할 거라면, 다닐 거라면 만족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인상 쓰면서 억지로 일하는 데 가면 전 저 사람 점점 거기에 이제 가기 싫어져요. 안 가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을 싫어하게 돼요. 그럼 사장도 싫어하게 돼요. 결국은 언젠가는 저 사람이 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좀 힘은 들어도 그래도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열심히 사는 직원은 고객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장도 좋아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누군가가 좋아주니까 더 열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일에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설령 적성과 맞지 않더라도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면서 성취감도 느끼면서 뭔가 업무 능력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버리면 설령 내가 적성이 안 맞고 좀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영업을 하더라도 영업이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면 회사의 어떤 높은 사람이나 사장님들이 훨씬 더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나는 그 인정받은 만큼 그래도 보상을 점점 받을 것이고 어느 순간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A처럼. 근데 B는 마지못해 매일 억지로 인상 써가면서 짜증이나 내면서 일하는 것도 뭐 멍해서 대충 해버리고 실수해버리고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버리면 일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주변 동료의 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고 상급자가 나를 볼 때마다 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고 제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이고 진급이 될 때 도움을 당연히 안 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B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회사에 잘리게 된다. 그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다닐 거라면 특별히 지금 현재 대안이 없다라면 아니면 지금 당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2, 3년 동안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다녀야 된다라면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다니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다음을 준비할 때 이게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다. 설령 다음에 어떤 묘책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나는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던 이 경력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만족하며 했기 때문에 이 경력 능력을 가지고 다음에 이직할 회사에서 훨씬 더 대우를 받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다닐 거라면 매일 궁시렁대면서 억지로 지옥에 오는 것처럼 다니지 말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녀라. 백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원서내고 제발 나를 불러주는 회사 있었으면 좋겠다. 아우 아침에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저 사람들 너무 부럽다. 아 나도 부모님 용돈 한번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백수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도 지금의 이 회사를 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생해준 부모님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 감정에 빠지지 말고 아 어느 정도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만족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매일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깨지게 되고 그 짜증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 짜증 부릴 시간에 당신의 자기개발, 자기 성찰의 시간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그 짜증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당신은 무능력한 상사가, 부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다음 이직도 어려울 것이고 당신의 능력을 펼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항상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주어진 것이라면 자꾸 불만을 갖기보다도 이거를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이직을 결정하려고 할 때 확실하게 선택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두려움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무조건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겁 잔뜩 먹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그렇게 미온적인 상태 태도는 사실은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그런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나의 직관을 믿어라. 되도록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주라.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선택을 한번 해주자.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받아들이고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더 10배 이상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인생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겁 잔뜩 먹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선택이었는데 내가 너무 지금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벌써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마치 이거 실패하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마치 대학 떨어져 버리면 내 인생이 파괴될 것처럼 너무 겁을 잔뜩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대학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꼭 뭐 대기업에 들어가야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꼭 돈을 많이 벌어야만 인생이 성공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인생이 성공하는 거는 행복이라는 거죠. 스티븐 잡스도 결국은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돈도 벌어보고 다 성공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좀 더 내 자신의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 그리고 내 가족과 더 뜻있게 가치 있는 삶을 그런 삶을 좀 더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돈이 꼭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이게 모든 절대적인 가치에는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도전을 못하는 것이 저는 실패인 것 같아요. 진짜 실패는 도전하지 않는 것. 도전하지 않는 건 실패가 돼요. 왜냐하면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노하우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겁을 먹었으니까. 그런 식의 삶은 그래도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좀 용기를 가져서 도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면 딱 귀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29살 때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 회사를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렸지만 그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하고도 많이 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더 10배 이상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둘 때 훨씬 더 그래 내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으니까 행복할 거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한 것보다도 한 10배 정도 더 고생도 했고 더 괴로웠고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제가 이 선택했던 이 삶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대가를 내가 충분히 맞이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각오를 갖고 해야만이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최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선택하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했다라면 그만큼 그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니지만
그 전문성을 이거에 따라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10배, 100배 노력할 각오를 해야 된다.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면 과감하게 선택해서 빨리 뛰어들어서 그 분야에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고, 만약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큼의 지금 용기가 없고 지금 회사를 그만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이 정도면 나에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이 안에서 만족하고 이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업무로 인정받고 삶의 가치를 키우는 것도 또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지향했다라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의 선택을 했다라면 이것도 정답이기 때문에 너무 내 삶을 이렇게 흑백놀이처럼 두 개 나누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건 다 정답이다. 그래서 이 정답을 향해서 우리는 항상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